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김치통을 들고 웃었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남편이 남긴 빚 1억 5천만 원.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남편 친구 박 사장이 제 앞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형님이 저한테 빌린 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데요? 은행이 1억, 사채가 5천만 원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서 쏟아지는 차용증들, 독촉장들, 빨간 글씨로 가득한 서류들. 이게 전부 우리 남편이? 죄송합니다, 사모님. 형님이 사업 시작할 때 말리지 못해서. 사업이요? 무슨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는 줄만 알았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지금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도 믿고 살았어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고 아들 둘, 딸 하나 키우며 그저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저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지. 그렇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40년 동안 봤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싸운 적도 없었거든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했어요. 주말이면 저랑 같이 등산 가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당신네 남편 진짜 착하다. 우리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그해 10월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대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온몸에 선을 연결하고 누워있는 남편.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요. 이틀 후 남편이 눈을 떴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여보, 깨어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회복해요. 그런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회사 3년 전에 그만뒀어. 뭐라고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3년 전에? 무슨 소리예요, 여보? 매일 출근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했어. 무역업을. 근데 망했어. 사업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숨쉬기도 힘든 것 같았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환자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밀려나듯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사업을 했다고?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만 했어요. 제발요. 신이시여,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새벽 4시 27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유가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환자분이 임종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했어요. 여보, 왜요? 왜 이렇게 가요? 저한테 한 말이 있다면서요.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가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문상객도 많지 않았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3주 전에 회사를 그만뒀으니까요. 친척들과 몇몇 친구들만 왔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가 이러면 안 돼요. 조문객들한테 인사해야죠. 그래,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른 지 4일째 되던 날 남편의 친구 박 사장이 찾아왔어요. 30년 지기라던 그 친구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가실 줄은. 고마워요. 장례식 때도 와주시고. 사모님, 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 사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뭔가요? 형님이 저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네? 돈요? 5천만 원입니다. 차용증이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5천만 원이라니. 그리고 사모님, 박 사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형님이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채도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부 합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억 5천만 원.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갚아요? 형님이 사업 시작할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요? 무슨 사업이요? 수입 의류 사업이요. 중국에서 옷을 들여와서 파는 거였는데 망했어요. 제보가 너무 많이 쌓이고 거래처가 부도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봤어요. 빨간 글씨로 가득한 독촉장들. 자모님, 제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근데 은행하고 사채는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박 사장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더니 평소에 입던 정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사업 관련 서류들, 계약서들, 독촉장들. 저는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울었어요. 여보,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안 냈어요? 서류 속에서 남편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까만 수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오늘 회사를 그만두었다. 40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니 허전하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내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아내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성공하고 나서 말하려고 한다. 3년 전 3월 15일 일기였어요. 사업이 잘 안 풀린다. 거래처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 재고가 쌓여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내한테 들킬까봐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한다. 사무실 대신 카페에 앉아있는 내가 초라하다. 1년 전 7월 20일 일기. 박한테 5천만 원을 빌렸다. 창피했다. 30년 친구한테 손을 벌리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은행 대출도 한도가 찼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산다. 6개월 전 2월 3일 일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다니. 여보,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당신을 도왔을 땐데, 함께 고민했을 땐데. 마지막 장에 짧은 글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여보. 당신한테 큰 짐을 남기게 됐다. 나는 실패한 남편이다. 용서해줘.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200만 원. 집 월세는 다음 주에 내야 하고 공과금도 밀렸어요. 사채업자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자만이라도 내셔야죠. 원금은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이자라도 제때 주세요. 얼마예요? 이번 달 25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 집은 전세예요. 팔 것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날 저녁 아이들을 불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셋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어요.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아빠가 빚을 남기고 가셨어. 빚이요? 얼마인데요? 2억 5천만 원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아빠 빚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갚아야지. 아빠가 없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건 엄마 책임이 아니에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엄마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연대 보증인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갚을 의무 없어요. 하지만 엄마, 우리도 각자 살기 바빠요. 애들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지금 신랑이 사업 시작해서 돈이 빠듯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너희들한테 짐 지우려고 한 게 아니야. 아이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2억 5천만 원. 65살에 저 혼자 어떻게 갚아요? 다음 주부터 독촉 전화가 빗배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어요. 사모님,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 주세요. 사모님, 이자라도 납부하셔야죠.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 연락도 받아야 하고 혹시 모를 일도 있으니까요. 집에만 안 가 있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나가야겠다 싶어서 동네를 걸었어요. 슈퍼마켓 앞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사는 김언니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럭저럭요. 남편분 돌아가셨다며? 정말 안 됐어. 갑자기 가시면 얼마나 힘들어.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울 것 같아서요. 김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 우리 집에 와. 차라리 한잔하자. 괜찮아요, 언니. 저 집에 가봐야 해요. 야, 뭐가 급해. 잠깐만 와. 할 얘기도 있고. 김언니 집에 갔어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언니가 물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 있어요. 일은 안 해?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일이요? 글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쭉 집에만 있었거든요. 직장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김언니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김미숙이에요. 혹시 일손 필요하세요? 제 친구가 일 좀 배우고 싶어 하는데. 잠깐의 침묵 후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낼게요. 뭐예요, 언니? 반찬 가게야.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반찬 가게인데 일손이 모자라대. 새벽에 일 시작해야 하는데 괜찮아? 새벽이요? 몇 시예요? 4시요.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그런 거야. 힘들긴 한데 사장님이 좋은 분이야. 저는 망설였어요. 65살에 새벽 4시 출근이라니. 할 수 있을까? 언니, 저 나이도 많은데 가능할까요? 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일 배우면 되지. 그리고 너 지금 돈 필요하잖아. 김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들어 보여서 그래.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일이라도 하면 정신이 좀 나을걸? 고마워요, 언니. 뭘? 찡구 줬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내일 아침 4시에 가게 앞으로 와. 내가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새벽 핸드폰 알람 소리에 일어났어요. 3시 30분. 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씻고 나와 간단히 물 한 잔 마셨어요.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을 써줄까? 김한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타! 늦으면 안 돼. 차 안에서 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좀 까칠하실 수도 있어. 근데 나쁜 분은 아니야. 일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시거든. 네, 알겠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할매 손맛 반찬 가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사장님,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65입니다. 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사장님이 팔짱을 끼고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주일 해보고 결정할게요. 월급은 200만 원.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요. 김 선생님, 가르쳐줘요. 네, 사장님. 김원희가 제 손을 잡고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큰 냉장고, 조리대, 가스레인지들이 보였어요. 여기서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그래. 일단 김치부터 배워볼래? 네, 언니. 배추를 씻고 소금물에 덜이고 양념을 만들고 손이 얼얼했어요. 찬물을 계속 담그고 있어서요. 허리도 아팠어요.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오전 8시쯤 되니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김치 2킬로 주세요. 깍두기는 없어요? 오징어 젓가루 있어요? 손님들 응대하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일이 끝났어요. 사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어때요? 힘들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내일도 4시에 와요. 늦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으나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손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김장할 때나 이렇게 손이 상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에 갔어요.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에 오면 쓰러지셨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허리, 다리, 팔,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고지서가 와 있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리고 빨간 글씨로 쓰인 독촉장. 최종 독촉, 납부기 한 2주 이내 미납 시 법적 조치. 제 손이 떨렸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고지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전기세 1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6만 원, 합계 29만 원. 통장 잔액은 30만 원. 반찬 가게에서 받은 일주일치 일당이었어요. 어떻게 살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 영정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왜 이랬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짐을 남기고 갔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채업자였어요. 사모님, 이번 달 이자는 언제 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일 시작했어요. 일? 무슨 일인데요? 반찬 가게요. 상대방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찬 가게요? 그거에서 5천만 원 귓갚으려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모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자만 한 달에 250만 원인데 반찬 가게 월급으로 어떻게 갚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맞아요. 반찬 가게 월급으로는 안 돼요. 이자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집을 나가야 하나? 더 싼 곳으로? 그때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었어요. 여보, 고마워. 4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야.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 강한 사람일까요?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아니야, 무너지면 안 돼. 남편이 날 믿었어.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백발의 성성한 머리, 주름진 손, 65살 할머니가 보였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이 빚을 갚을 거야. 남편이 날 믿었듯이 나도 나를 믿어야 해.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김치 담그고, 젓갈 만들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것보다 더한 고통도 견딜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어요.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박 선생님, 수고했어요.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고용할게요. 월급은 200만 원. 계속할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200만 원. 손에 쥔 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이자를 냈어요.
사채 이자도 냈어요. 남은 돈으로 공과금을 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 원. 한 달 생활비였어요. 슈퍼에서 제일 싼 라면을 샀어요. 한 봉지에 500원짜리 10개를 찼어요. 계란 한 판, 김치 조금. 이것만 있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어요.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예전엔 남편이 맛있는 거 사오며 같이 먹곤 했는데 이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 석 달이 지났어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는 속도도 빨라졌고 반찬 만드는 솜씨도 좋아졌어요. 사장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박 선생님, 손맛이 좋으시네요. 손님들이 김치 맛있다고 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누가 담갔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직원이 담갔어요. 저분요. 손맛이 예순이네요. 우리 어머니 김치 맛 같아요. 제가 포장하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 정성껏 만들었어요.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이요. 우와, 전혀 안 그래 보시던데요. 이렇게 정정하시고. 앞으로 여기 김치만 먹을래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사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박 선생님, 다른 반찬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뭐든 만들 수 있어요. 40년 동안 집에서 밥 해왔거든요. 그럼 멸치볶음 좀 만들어 봐요. 손님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시각이 없어서요. 멸치를 다듬고 볶고 양념을 넣었어요. 제 방식대로 만들었어요. 설탕 조금, 간장, 참기름, 깨. 맛을 보니 딱 좋았어요. 사장님, 다 됐어요. 어디 봅시다. 사장님이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완전 맛있는데요? 박 선생님, 정말 손맛이 좋으시네요. 멸치볶음을 진열대에 올렸어요. 그날 저녁까지 전부 팔렸어요. 다음 날도 만들었어요. 또 다 팔렸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매출이 올라가네요. 다음 달부터 월급 50만 원 올려줄게요. 정말요, 사장님? 당연하죠. 일 잘하는 사람은 대우해줘야죠. 월급이 250만 원이 됐어요. 5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이자를 내고 나면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조금씩이지만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멸치볶음 외에 다른 반찬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콩자반, 오징어채 볶음, 어묵볶음, 건새우볶음. 제가 만든 반찬들이 하나씩 진열대를 채워갔어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 최고예요. 다음에 또 살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6개월째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박 선생님, 제 생각인데요. 선생님이 만든 반찬을 포장해서 세트로 팔면 어떨까요? 세트요? 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이렇게 3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요.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세트 판매를 시작했어요. 할매 손맛 세트 15,000원. 첫날 10세트가 팔렸어요. 다음 날은 15세트. 그 다음 날은 20세트. 계속 늘어났어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엄마가 해주신 반찬 맛 같아서 자꾸 사 먹게 돼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요.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요. 포장 용기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만든 밥상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사장님 아이디어였어요. 박 선생님이 만든 음식은 정말 정직해요. 재료 하나하나 신경 쓰시잖아요. 1년이 지났어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거든요. 거기 할머니 손맛 진짜 좋대.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세트 사면 진짜 이득이야.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사장님이 직원을 더 뽑았어요. 박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주방장이에요. 신입 직원들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당연하죠. 이 가게에서 제일 실력 좋은 분이 선생님인데요. 신입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40대 아주머니 2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편하게 불러요. 같이 일하는 거니까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어요. 뱃줄 절일 때는 이렇게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해요. 그리고 양념 만들 때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맛있게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네, 선생님. 직원들이 제 말을 잘 따라줬어요. 김치도 잘 담그고 반찬도 잘 만들었어요. 사장님이 좋아했어요. 박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커졌어요. 2년째 월급이 300만 원이 됐어요. 사장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박 선생님이 없으면 이 가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더 드려야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매달 빚을 갚아나갔어요. 은행 대출, 사채, 박 사장님 빚.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었어요. 통장 정리를 하면서 계산해봤어요. 2년 동안 7천만 원을 갚았어요. 남은 빚은 1억 8천만 원. 여보,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 포기 안 할 거예요. 남편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가게에 새로운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인스타그램이요? 네, 여기 김치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광고가 된대요. 찍어도 되죠, 뭘.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할머니, 여기 진짜 맛있어요. 3년째 가게가 또 커졌어요. 사장님이 옆 가게를 인수해서 공간을 넓혔어요. 박 선생님, 이제 우리 가게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반찬 가게예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직원도 7명으로 늘었어요. 저는 주방장이 돼서 직원들을 관리했어요. 오늘은 김치 100kg 담가야 해요.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주방장님. 손님들은 계속 늘었어요.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주말에는 더 많았어요. 할머니, 세트 10개 주세요. 김치 5kg 보장해 주세요. 멸치볶음 5개 주세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동네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취재해도 될까요? 사장님이 신나서 말했어요. 박 선생님, 우리 가게 방송 나온대요. 정말요? 일주일 후 방송팀이 왔어요. 카메라도 들가오고 리포터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가게 주방장이시죠? 네, 맞아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안 드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어요.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정직하게 만들어요. 좋은 재료 쓰고 마음 담아서 만들면 음식이 거짓말 안 해요. 방송이 나간 후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왔어요. 할머니, TV 보고 왔어요. 김치 맛 한번 보고 싶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월급도 400만 원이 됐어요.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빚도 계속 갚았어요. 4년 동안 1억 4천만 원을 갚았어요. 남은 빚은 1억 1천만 원. 반은 같은 거예요. 여보, 내가 해냈어요. 반은 갚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5년째 저는 이제 이 일이 좋아졌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반찬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요? 매일 기분 좋아요. 이렇게 손님들 만나는 게 행복해요. 할머니 웃는 얼굴 보면 저도 기분 좋아져요. 6년째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박 선생님, 이제 선생님 이름으로 가게 하나 내는 게 어때요? 제 이름으로요? 네,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가게를 연다는 건 큰 책임이잖아요. 저 같은 할머니가 가게를 해요? 왜 안 돼요? 손님들이 다 선생님 찾잖아요. 선생님이 가게 내시면 손님 다 따라갈 거예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해보자. 이제는 두렵지 않아. 6년 동안 배웠어. 나도 할 수 있어.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제 가게였어요. 간판을 달았어요. 감사한 인생 반찬 가게. 남편한테 감사하고 손님들한테 감사하고 이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개업날 김언니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축하해.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일 소개해줬잖아요. 전 직장 동료들도 왔어요. 사장님도 왔어요. 박 선생님 축하드려요. 선생님 가게 대박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가게 하신다고 해서 왔어요. 김치 여기서도 파시죠? 당연하죠. 제가 만든 김치예요. 매출이 좋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비용 빼고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드디어 빚을 빠르게 갚을 수 있게 됐어요. 7년째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내 가게에서 내가 만든 음식을 팔고 손님들이 좋아해 주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빚을 계속 갚았어요. 7년 동안 1억 9천만 원을 갚았어요. 남은 빚은 6천만 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보,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힘내련 다 갚을 수 있어요. 8년째 저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오늘 얼마 벌었고 이번 달에 얼마 갚을 수 있는지 숫자를 보면서 웃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9년째 마침내 은행 대출을 다 갚았어요. 1억 원. 9년 만이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대출 완납 증명서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 갚았네요.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옷 한 벌 새로 못 사고 그렇게 살았는데 드디어 은행 빚을 갚았어요. 남은 건 사채 5천만 원과 박 사장님 빚 5천만 원, 1억 원이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10년째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사채를 다 갚은 날이었어요. 사모님, 다 갚으셨네요. 10년 걸렸네요. 네, 10년 걸렸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빚을 다 갚으시다니. 마지막 남은 건 박 사장님 빚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박사모예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빚을 갚으려고요. 5천만 원. 네? 정말요? 네, 10년 걸렸지만 드디어 다 모았어요. 다음 날 박 사장을 만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어요. 사정님, 1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박 사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형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00만 원. 10년 만에 처음 빚 없는 통장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다 갚았어요, 여보. 2억 5천만 원. 10년 걸렸지만 다 갚았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면서 앉았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네요. 10년 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이 남긴 빚 때문에 원망도 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갔냐고. 왜 이런 짐을 남겼냐고.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저한테 준 게 빚만이 아니었다는 거.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65살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고 제 가게를 갖게 됐어요. 손님들한테 인정받고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이 생전했던 말 기억나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맞았어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다음 날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감사한 인생, 이야기, 반찬 가게.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정직하게 만든 할머니 손맛. 40년 주부가 10년 동안 정성껏 만든 반찬입니다. 개업 기념으로 손님들한테 김치를 나눠줬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냥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의 음식은 맛이 달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음식도 감사의 맛이 나요. 가게 한쪽 벽에 액자를 걸었어요. 남편과 찍은 결혼 40주년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남편의 빚이 내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줬으니까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에 가는 게 즐거워요. 손님들 얼굴 보는 게 기다려져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럼요.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게요. 가게는 계속 번창하고 있어요. 이제는 직원도 5명이나 돼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말해요. 음식은 정직해야 해요. 좋은 재료 쓰고 정성껏 만들면 손님이 알아봐요. 그게 장사의 비결이에요. 아이들도 이제는 자주 찾아와요. 엄마, 대단해요. 이렇게 큰 가게를 혼자 운영하더니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말해요. 엄마도 몰랐어.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봐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어요. 10년 전 절망에 빠진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당당해요. 제 힘으로 빚을 갚았고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영정 아파서 말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빚 덕분에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65살에 처음 시작했지만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값진 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물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시면 몸이 힘드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행복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던 느낌.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빚을 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TV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겠죠. 지금처럼 활기찬 삶을 살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인생에 늦은 건 없어요. 저는 65살에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한테 남편의 빚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덕분에 새로운 저를 발견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75살이지만 40대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배워요. 요즘은 젊은 직원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있어요. 가게 손님 중에 젊은 엄마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엄마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엄마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10년도 지나가요. 그 엄마가 제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받아줬어요. 일 배우러 오세요. 제가 감겨줄게요. 저도 누군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도와줄 차례예요. 이제 제 꿈은 이 가게를 더 키우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싶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말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한테도 말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편의 빚 때문에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빚도 없고 제 가게도 있고 매일 행복해요.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당신 선택이 맞았어요. 제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잘 알았네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저도 같이 웃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행복한 웃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소중한 사연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